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르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작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따님의 부축을 받으며 74세 어머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손발을 미세하게 떨고 계셨으며 호흡마저 몹시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응급 현장과 진료실에서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저조차도 처음 그 모습을 배웠을 때는 뇌경색이나 심장 발작이 온 것은 아닐까 하고 철석같이 믿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서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어머님의 혈액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고요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이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병이 악화된 것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서운 사태의 범인은 바로 어머님이 매일 아침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시던 아주 건강한 아침 식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양배추가 듬뿍 들어간 반찬을 드시지는 않았나요? 푹 끓여낸 양배추 된장국, 달달하게 볶아낸 양배추 볶음, 혹은 건강에 그만이라며 믹서기에 곱게 갈아 마신 양배추즙까지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라 굳게 믿고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체내에서 조용한 파괴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정말 훌륭하고 경이로운 채소입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좋은 양배추가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약물과 짝을 이루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특히 60대를 넘긴 어르신들의 몸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 조합의 함정을 모른 채 그저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혈관을 꽉 막히게 하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태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과 및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28년 동안 병원과 동네 의원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명과 마주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민입니다. 그동안 제 진료실을 거쳐가신 환자분들의 수만 해도 좋기 5,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수도 없이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 문을 두드리시는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라면 하는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후벼 파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풀어놓을 이야기는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진료실에서는 도저히 시간을 내어 찬찬히 설명해드리기 어려웠던 식사와 약, 그리고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입니다. 동네 의원 주치의의 마음으로 책임감을 듬뿍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만한 숫자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현재 만성 신장질환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60대 이상 인구의 약 5명 중 1명이 신장 기능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분들 중 대다수가 자신의 신장 기능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어떤 자각 증상조차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신장, 즉 콩팥이라는 장기는 전체의 70%가 완전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도 통증이나 발열, 그 흔한 피로감조차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지독하게도 인내심이 강한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국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환자분들의 지난 진료 기록을 찬찬히 역추적해보면 그중 30% 이상이 바로 식단 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살리겠다고 좋다고 믿고 열심히 챙겨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콩팥에 보이지 않는 타격을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 망가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을 미리 막기 위해 세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누어 차분히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왜 60대를 넘어서면 그토록 좋던 양배추가
갑자기 내 몸을 공격하는 도구로 돌변할 수 있는지 그 인체의 메커니즘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양배추의 3가지 최악의 궁합을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콩팥을 든든하게 지켜내면서도 양배추가 가진 놀라운 효능을 안전하게 쏙쏙 뽑아먹을 수 있는, 오늘 저녁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5가지의 완벽한 해결책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의 맨 마지막에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 신장 건강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두었으니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제1장, 왜 60대 이상의 몸에서는 양배추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가? 지금쯤 여러분은 아니 양배추가 위험하다니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양배추라고 하면은 우리네 식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채소의 제왕 아닙니까? 위장 점막을 튼튼하게 감싸주고 무서운 암을 예방하며 널뛰는 혈압을 지그시 눌러주는 그야말로 100가지약이 부럽지 않은 최고의 명성을 수십 년간 누려온 채소니까요. 그런데 그런 양배추가 도대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부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겪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방에 10년, 20년을 훌쩍 넘겨 매일같이 사용해온 낡은 정수기가 한 대 있다고 해보죠. 처음 정수기를 들여놓았을 때는 수돗물을 아무리 콸콸 틀어대도 필터가 불순물을 완벽하게 걸러주어 언제나 맑고 투명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쉼 없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의 미세한 구멍 사이사이에 온갖 찌꺼기가 끼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필터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더러운 불순물들이 거꾸로 역류해서 우리가 마실 물에 섞여 들어가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곤 하죠. 여러분의 콩팥, 즉 신장이 바로 이 정수기의 필터와 정확히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피 끓는 20대, 30대였을 무렵 우리의 신장은 하루에 무려 150m가 넘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경이로운 처리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은 뜰채로 건지듯 다시 흡수해 알뜰하게 사용하고 넘쳐나는 찌꺼기나 독소들은 소변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미련 없이 내다버리는 그야말로 정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선별 작업을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해냈던 겁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이라는 아득히 긴 세월 동안 낮이나 밤이나 단 1분도 잠들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해온 신장은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혈액을 걸러내는 여과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인 50%에서 60%까지 뚝 떨어지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선별 능력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젊었을 때는 양배추에 잔뜩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몸에 쏟아져 들어와도 쌩쌩한 신장이 즉각적으로 이를 걸러내어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쫙쫙 배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화가 진행된 신장에는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을 부드럽게 처리해낼 여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마땅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칼륨들이 길을 잃고 혈액 속에 그대로 둥둥 떠다니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시골 마을의 냇가에 놓인 낡은 물레방아와 같습니다. 젊고 튼튼할 때의 물레방아는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 물이 불어나도 힘차게 돌아가며 남는 물을 하류로 시원하게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맞아 낡고 삐걱거리는 물레방아는 도무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을 이기지 못해 결국 넘쳐버린 물이 온 동네 논밭을 쑥대밭으로 물바다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아찔한 상태,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우리 몸에 어떤 파국을 몰고 오는지 여러분은 짐작이나 가십니까? 고칼륨 혈증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그저 손끝이나 발끝이 전기가 통하듯 찌릿찌릿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에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마치 젖은 솜털처럼 무기력한 탄력감이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심장의 전기 신호가 미친 듯이 엉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은 아주 정밀하게 짜인 리듬에 맞춰 전기 신호를 깜빡이며 평생을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다. 칼륨은 바로 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되면 이 지휘자가 통제력을 잃고 폭주하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상태가 한 발짝 더 나빠지면 심장이 피를 뿜어내지 못하고 그저 바들바들 미세하게 떨기만 하는 심실세동이 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초응급 사태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제가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무서운 일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내 몸의 상태, 특히 내 신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태에 딱 맞는 안전한 방법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양배추를 아주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구체적인 비법을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채소 중에서도 유독 양배추가 이토록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양배추 100g 속에는 약 1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은 에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라고 웃어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배추 자체의 칼륨 함량이 최고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양배추를 먹는 방식과 그 어마어마한 양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건강을 챙기신다며 생양배추를 산더미처럼 썰어서 끼니마다 커다란 대접으로 드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아니면 커다란 양배추 반통을 통째로 믹서기에 넣고 윙윙 갈아서 물처럼 마시는 분들은요? 게다가 양배추를 드시면서 칼륨이 듬뿍 든 다른 음식들까지 한 상에 올려놓고 동시에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식습관이 하루하루 겹치게 되면 단 한 끼 식사만으로도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노화된 콩팥이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훌쩍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조금 낯선 이름의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목 앞쪽에 있는 갑상선의 기능을 억누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양배추를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산더미처럼 먹게 되면 이 물질이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회방놓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보일러이자 대사 과정을 총괄하는 사령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령탑의 기능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퉁퉁 붓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인지 기능까지 뚝 떨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갑상선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생양배추를 습관적으로 잔뜩 드시게 되면 이 갑상선의 문제를 불에 기름을 붓듯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머릿속 한편에 새겨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토록 긴 시간을 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당장 양배추를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양배추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방법과 다른 음식과의 궁합입니다. 이제 곧 이어질 두 번째 장에서는 모르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3가지 양배추의 나쁜 궁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자신의 콩팥 상태가 어떤지 혈액검사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서랍 속에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지가 굴러다니고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크레아티닌이라는 항목의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수치가 남성분은 1.1 이상, 여성분은 0.9 이상으로 적혀 있다면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이미 조금씩 지쳐서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에 더욱더 신경을 바짝 쓰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장,
내 수명을 갉아먹는 3가지 최악의 조합.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고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릴 3가지의 조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침 방송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드시면 무병장수합니다 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들 투성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분이 자신이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 위험한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 바로 양배추와 피를 묽게 하는 약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혈압약이나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약, 혹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약을 처방받아 매일 챙겨 드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다음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과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유독 풍부하게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를 굳게 만들어서 출혈을 멈춰주는, 지혈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죠. 하지만 혹시 병원에서 와파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셨거나 심방세동이 있으시거나 혈관 속에 피떡혈전이 자꾸만 생겨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약물입니다. 이 와파린이 몸속에서 하는 역할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피가 굳지 않고 물처럼 잘 흐르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와파린은 피를 굳지 못하게 막는 약입니다. 반대로 양배추에 잔뜩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피를 끈적하게 굳히려고 안달이 난 영양소입니다. 이 두 녀석이 우리 몸속 혈관에서 정면으로 마주치면 도대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것은 한여름에 방 안의 온도를 낮추겠다고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어놓고 동시에 춥다며 난방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펄펄 끓이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짓입니다. 두 기계가 터질 듯이 윙윙 돌아가며 맹렬하게 일하고 있지만 서로의 힘을 갉아먹고 상쇄시켜버리니 방 안의 온도는 도무지 쾌적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엄청난 과부하로 인해 기계가 고장날 위험만 미친듯이 올라갈 뿐이죠.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피를 맑고 묽게 유지해야 해서 와파린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동시에 양배추를 통해 비타민 K를 쏟아붓게 되면 양배추가 약의 효과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립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한 알도 안 빼먹고 성실하게 드셨으니 안심하시겠지만 실제 혈관 속에서는 약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끔찍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묽게 유지되어야 할 피가 다시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뭉치기 시작하고 혈관 곳곳에 시한폭탄 같은 피떡이 생겨납니다. 이 피떡이 둥둥 떠다니다가 뇌의 가느다란 혈관을 콱 막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뇌졸중 오는 것이고,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을 틀어막으면 심장마비, 즉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정말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 이름 석자를 잊지 못하는 환자분 한 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이성철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큰 고비 넘기며 받으셨고 그 후로 와파린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퇴원 후 곁을 지키시던 어머님은 남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건강에 최고라는 양배추를 주인공으로 한 식단을 매일같이 정성껏 차려내셨습니다. 아침엔 푹 끓인 양배추 된장국, 점심엔 짭조름한 양배추 무침, 저녁엔 고기를 싼 양배추 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눈물겨운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성철 아버님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급하게 찍은 뇌사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약을 얼마나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는데 제가 밥도 얼마나 몸에 좋은 것만 해 먹였는데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시던 어머님의 그 처절한 목소리가 저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그동안 드셨던 식사 일기를 꼼꼼히 역추적해보니 매 끼니 엄청난 양의 양배추를 드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을 살리려던 아내의 그 지극한 사랑이 담긴 밥상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약의 생명줄을 뚝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머님의 잘못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서 이 치명적인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 의료진의 뼈아픈 잘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비타민 K가 잔뜩 들어있는 식품들, 그러니까 양배추를 비롯해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같은 푸른 잎채소들을 어느 날 갑자기 산더미처럼 많이 드시거나 반대로 무서워서 아예 입에도 안 되는 식으로 들쭉날쭉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일 드시는 채소의 양을 숟가락으로 천 듯 아주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철칙입니다. 그리고 식단을 크게 바꾸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꼭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양배추즙과 떨어진 신장 기능의 만남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속쓰림에 좋고 건강에 최고라며 시중에서 파는 양배추 진액이나 푹 고아 만든 농축 양배추즙을 매일 한두 포씩 뜯어 드시는 분 꽤 많으시죠? 사실 이 습관이야말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주의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제발 이 부분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갓 딴 양배추를 아삭아삭 씹어서 고체 상태로 먹는 것과 공장에서 즙이나 끈적한 농축액으로 쫙 짜내서 꿀꺽꿀꺽 마시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배추를 입으로 오래오래 씹어서 삼키게 되면 양배추 속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식이섬유가 위와 장으로 함께 들어가서 칼륨이나 당분이 피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늦춰줍니다. 이것은 마치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톨게이트를 만들어두고 자동차의 흐름을 안전하게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들이 질서를 지키며 천천히 빠져나가니 차가 막힐 일도 끔찍한 연쇄추돌 사고가 날 일도 없죠. 그런데 이것을 즙이나 농축액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배추의 뼈대 역할을 하던 식이섬유는 찌꺼기라며 전부 버려지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즉, 속도를 늦춰주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모조리 부숴버린 채 고농축된 영양소와 칼륨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미친 듯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수천 대의 차가 제한 속도도 없이 고속도로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값싸게 파는 양배추즙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원가를 아끼고 유통기한을 팍팍 늘리기 위해 100도가 훌쩍 넘는 펄펄 끓는 고온에서 오랜 시간 양배추를 푹푹 삶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해버리면 정작 우리가 양배추를 먹는 가장 큰 이유인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U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C는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홈쇼핑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박스째 사서 드시는 그 양배추즙이 어쩌면 내 몸을 살리는 유효 성분은 싹 다 타버리고 사라진 채 그저 달달하고 갈색빛이 도는 맹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칼륨이라는 녀석은 열에 아주 끈질기게 버티는 성질이 있어서 아무리 고온에서 푹푹 끓여도 좀처럼 파괴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성분은 싹 다 날아가고 오직 지친 신장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칼륨 덩어리만 고농축으로 끈적하게 남아있는 그야말로 콩팥 파괴즙을 돈 주고 사드시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박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이 어머님은 젊어서부터 늘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만성 위장병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양배추즙이 위장에 기가 막히게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회사의 농축 양배추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포씩 무려 석 달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속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2달째로 접어들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이 안 쥐어지고
해질녘이 되면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기 시작하더랍니다. 석 달째가 되자 계단을 딱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에 커다란 바위를 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셔서 결국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님의 혈액검사 결과를 받아든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혈청 칼륨 수치가 무려 6.2m EQL가 나온 겁니다. 정상 수치의 상한선이 5인데 6점이라는 숫자는 언제 당장 심장이 부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벼랑 끝에 서 있는 초비상 사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응급으로 수액을 들이붓고 이뇨제를 투여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만약 병원에 오시는 게 딱 일주일만 늦었더라면 어떤 비극이 벌어졌을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던 이 어머님의 경우 콩팥의 여과 기능이 이미 젊은 사람의 7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약해진 콩팥에 매일같이 고농축 칼륨 폭탄을 2방씩 쏟아부었으니 신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다 못해 완전히 녹다운이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냉장고에 쌓아둔 시판, 양배추즙이나 농축 진액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오늘 당장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즙의 뒷면을 돌려 성분표를 찬찬히 뜯어보세요. 고형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칼륨 수치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즙의 색깔이 짙고 까말수록 고형분 수치가 높을수록 여러분의 콩팥이 감당해야 할 위험의 무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험한 조합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이 아무런 의심 없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계시는 가장 맹점 같은 위험입니다. 바로 양배추와 고구마, 그리고 바나나를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음식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건강식품들입니다. 달콤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꽉 차 있어서 꽉 막힌 변비를 뚫어주는데 그만이고, 바나나는 피로를 싹 가시게 해주는 훌륭한 에너지 보충제죠. 그리고 양배추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위장의 든든한 수호신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것들만 모아놨는데 이것보다 더 훌륭한 건강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셋 다 칼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이른바 고칼륨 식품의 3대장이라는 점입니다.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한 개에는 대략 40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60m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생양배추 한 줌을 곁들이면 칼륨 200mg이 훌쩍 추가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세 가지를 한 접시에 담아 우적우적 드시게 되면 단 한 끼 만에 무려 1000mg이라는 엄청난 양의 칼륨 폭탄을 내 몸에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신장이 쌩쌩하게 돌아가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라면 이 정도는 하루 권장량의 40% 정도라 콩팥이 콧노래를 부르며 가뿐하게 처리해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콩팥 기능이 70% 언저리로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칼륨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것은 늙고 지친 콩팥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엄청난 노동을 강요하며 채찍질을 해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빠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물을 틀어놓으면 결국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듯이 미처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들이 혈관 속에 차곡차곡 쌓여 독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것은 보통 이런 식단을 아침 공복에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쫄쫄 굶어서 위와 장이 텅텅 비어있는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의 흡수력이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폭발하는 음식들을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피 속의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로켓처럼 솟구쳐 오르는 아찔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거나 엇박자로 뛰는 것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손끝이나 입술 주변이 미세하게 찌릿찌릿 저려오거나 하루 종일 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처지고 나른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유,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한가 보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다면 그것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잘못된 밥상의 궁합이 내지르는 몸의 비명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제 입장의 핵심을 딱 세 줄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냉장고 문에라도 꼭 붙여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양배추와 피를 묽게 하는 야와 파리는 절대 상극이다.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둘째, 농축된 시판 양배추즙은 피해야 한다. 식이섬유는 쏙 빠지고 칼륨만 농축되어 혈관의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양배추, 고구마, 바나나를 한 끼에 같이 먹지 마라. 고칼륨 3대장이 뭉치면 지친 콩팥이 감당을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 무서운 조합을 모른 채 매일매일 건강식이라며 챙겨 드시는 그 습관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잔인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숨 좀 돌릴까요? 따뜻한 차 한 모금 드시면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오늘 이 길고 무거운 이야기를 여기까지 묵묵히 들어주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될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포시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2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 숨은 함정 하나만 더 덧붙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장에서 제가 살짝 스치듯 말씀드렸던 양배추 속의 고이트로겐이란 녀석 기억나시나요? 이 녀석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이트로겐은 우리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 요오드를 빨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얄미운 방해꾼입니다. 갑상선 공장에서 호르몬을 팍팍 만들어내려면 요오드라는 훌륭한 재료가 필수적인데 고이트로겐이 공장 문턱에 서서 재료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니 호르몬 생산량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이 시들시들해지는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이나 평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익히지 않은 생양배추를 산더미처럼 드시게 되면 갑상선의 상태를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시겠어요? 온몸의 보일러가 꺼진 것처럼 신진대사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도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부어있고 쉬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시리며 방금 전 일도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심해지고 먹는 것도 없는데 체중만 야속하게 쑥쑥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들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흔해서 그저 아유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하고 씁쓸하게 웃어넘기기 딱 좋은 증상들이죠. 하지만 만약 이런 지독한 증상들이 나이 탓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챙겨 드시던 생양배추 더미 때문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원인이 되는 그 나쁜 습관 하나만 똑 떼어내면 다시 예전처럼 가뿐하고 활기찬 몸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얄미운 고이트로겐이라는 녀석은 열에 아주 쥐약입니다. 불에 살짝만 닿아도 맥을 못 추고 녹아버리죠. 곧 이어질 제3장에서 제가 알려드릴 아주 올바르고 간단한 조리법만 따라하시면 이 고이트로겐을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3장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잠시 멈춰 서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중요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는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60대를 넘어서면 우리 콩팥의 청소 능력이 젊을 때의 반토막으로 뚝 떨어진다는 사실. 둘째, 콩팥은 70%가 망가져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내는 지독한 침묵의 장기라는 점. 셋째, 양배추의 비타민 K는 피를 묽게 하는 와파린 약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 넷째, 푹푹 고아낸 양배추즙은 식이섬유가 빠져나가 칼륨이 혈관으로 쓰나미처럼 덮쳐온다는 것. 다섯째, 양배추, 고구마, 바나나를 한 번에 먹으면 칼륨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생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보일러가 꺼져버릴 수 있다는 것. 이 핵심 포인트들을 오늘 밤 주무시기 전까지
꼭 머릿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여러분의 식탁을 살려낼 가장 중요한 제3장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시원하게 해결할 차례입니다. 제3장, 콩팥은 철통같이 지키고 양배추의 보약 같은 효능만 쏙쏙 뽑아먹는 15가지 황금 비법. 여기까지 제 핏대선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꼭 계실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냥 내일부터 양배추는 꼴도 보기 싫다.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혹시 이러셨나요? 제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이 터지라 이렇게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친 이유는 여러분의 밥상에서 양배추를 쫓아내고 싶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지혜롭게만 드신다면 양배추는 세상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여러분의 위장과 혈관을 든든하게 지켜줄 최고의 명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배추가 아니라 오직 먹는 방식과 조합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짚어드릴 15가지의 실천 방법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지친 콩팥에 단 1g의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양배추가 품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100%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가능하시다면 옆에 메모장 하나 펴두시고 끄적이며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무조건 반드시 불에 익혀서 먹는다. 이것은 오늘 알려드릴 15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론칙입니다. 생양배추에 가득 찬 칼륨과 갑상선을 괴롭히는 고이트로겐은 열을 가하는 순간 마법처럼 그 힘을 잃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양배추를 퐁당 빠뜨리고 딱 1분에서 2분 살짝만 데쳐내보세요. 놀랍게도 칼륨의 양이 적게는 30%, 많게는 절반 이상 싹 빠져나갑니다. 동시에 갑상선을 짓누르던 고이트로겐도 흔적 없이 분해되어 날아가 버리죠. 주방 앞에서의 단 1분, 그 짧은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과 갑상선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 데쳐낸 물은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린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중에 양배추 데치고 남은 물을 보면 뽀얗게 우러난 게 아까워서 아유 이 좋은 물을 어떻게 버려, 여기다 된장 풀어서 국 끓여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십니다. 그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 물 안에는 양배추에서 빠져나온 독한 칼륨이 아주 듬뿍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 물로 국을 끓여 드시거나 꿀꺽꿀꺽 마셔버리는 것은 기껏 힘들게 빼낸 칼륨을 다시 내 혈관 속에 들이붓는 자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데쳐서 버린다는 말 그대로 그 물은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과감하게 하수구로 흘려보내십시오. 세 번째 비법, 잘게 썬 다음에 끓는 물에 넣는다. 양배추를 커다란 잎사귀째 통으로 데치는 것과 얇게 채 썰거나 깍둑 썰기를 한 뒤에 데치는 것은 칼륨이 빠져나가는 양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양배추가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그 틈으로 칼륨이 훨씬 더 시원하게 쏙쏙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양배추를 데치실 때는 귀찮으시더라도 도마 위에서 잘게 채 썰거나 한 입 크기로 송송 썬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 똑같이 1분을 데쳐도 칼륨이 빠져나가는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집니다. 네 번째 비법, 한 번에 먹는 양은 내 한 손바닥 분량으로 억제한다. 세상에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라도 한 번에 트럭으로 퍼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입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죠. 한 끼 식사에서 드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적당한 양은 여러분의 한쪽 손바닥 위에 가볍게 툭 얹어질 정도의 양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대략 100g에서 150g 정도가 되겠네요. 딱 이 정도 양을 올바르게 데쳐서 드신다면 노화된 콩팥의 부담은 쏙 빼면서도 양배추가 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의 축복은 모자람 없이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 칼륨이 많은 음식과는 한 상에 앉히지 않는다. 앞서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던 내용이죠. 한 끼 식사 안에 양배추와 고구마, 양배추와 바나나, 양배추와 감자, 이런 식으로 칼륨이 폭발하는 음식들을 동시에 올리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셔야 합니다. 양배추 반찬을 드시는 날에는 다른 고칼륨 간식이나 반찬은 과감히 식탁에서 치워주세요. 하나가 밥상에 올라오면 다른 하나는 뺀다. 이 단순한 뺄셈의 법칙이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을 향한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여섯 번째 비법, 물 한 잔의 기적을 믿고 맹물을 넉넉히 마신다. 우리 몸속에 수분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야
콩팥이 피 속을 떠다니는 잉여 칼륨과 독소들을 소변에 섞어서 몸 밖으로 부드럽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 반찬을 맛있게 드신 날에는 식사와 식사 사이 빈 시간에 의식적으로 물통을 곁에 두고 맹물을 한두 잔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현재 만성 신장질환이 심하시거나 신부전증이 있어서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물을 하루에 몇 잔 이상 드시지 마세요 라고 수분 제한 지시를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법이니 그 지시를 철저히 따르셔야 합니다. 7번째 비법, 약 먹는 시간과 양배추 먹는 시간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한다. 심장이나 혈관 문제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피를 묽게 하는 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양배추를 드셨다면 그 직후에 바로 약을 털어넣지 마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띄운 뒤에 약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어 장으로 내려간 뒤에 약이 들어가야 양배추의 비타민 K와 약 성분이 몸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과 약 먹는 시간을 지혜롭게 떨어뜨려 놓는 것. 이것이 치료 효과를 100% 끌어올리는 숨은 비결입니다. 8번째 비법. 양배추즙을 포기할 수 없다면 집에서 직접 소량만 만들어 먹는다. 도저히 위가 쓰려서 양배추즙을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싼 돈 주고 시판용 고농축즙을 사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집에서 양배추를 찜기에 올려 숨이 죽을 정도로 살짝 쪄낸 다음 약간의 물과 함께 믹서기에 직접 갈아 드시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도 막고 칼륨의 양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죠. 단, 이렇게 직접 만드신 즙도 하루에 딱 한 잔, 종이컵 한 컵 분량만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 이상은 다시 콩팥을 쥐어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9번째 비법. 양배추의 최고의 짝꿍, 사과와 손을 잡게 하라. 제가 의사로서 양배추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면서도 콩팥에 한없이 다정한 최고의 짝꿍으로 꼽는 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끈적하게 변해서 피 속으로 들어가려는 잉여칼륨과 몹쓸 독소들을 꽉 끌어안고 병과 함께 몸 밖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사과는 바나나나 고구마에 비해 칼륨 함량도 턱없이 낮아서 콩팥에 아주 순한 과일이죠. 살짝 데쳐낸 양배추와 아삭한 사과를 곁들여 먹는 아침 식사는 위장을 포근하게 감싸고 혈관을 뻥 뚫어주는 그야말로 지상 최고의 건강식 조합입니다. 아참! 사과를 드실 때는 뽀득뽀득 씻어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인 팩틴과 항산화 성분은 알맹이가 아니라 그 얇은 껍질에 몽땅 몰려 있으니까요. 10번째 비법. 돼지고기나 닭가슴살을 곁들여 단백질을 채워준다. 나이가 들면서 쪼그라드는 신장의 기능을 그나마 짱짱하게 유지하려면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푹 삶은 돼지고기 수육이나 기름기 쫙 뺀 닭가슴살을 함께 드시면 밥을 먹은 뒤 혈당이 미친 듯이 솟구치는 것도 얌전하게 눌러주고 온몸의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면역력까지 탄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콩팥병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병원에서 고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는 단백질 제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제가 하루에 고기를 몇 점까지 먹어도 될까요? 라고 꼭 묻고 확인하신 뒤에 드셔야 합니다. 11번째 비법.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품격을 높여라. 양배추를 데쳐 먹는 게 물릴 때는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숨이 죽을 정도로만 가볍게 볶아보세요. 양배추 속에 숨어있는 지용성 기름에 항산화 성분들이 기름과 만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쑥쑥 올라갑니다. 게다가 올리브 오일 속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마법 같은 성분은 내 몸 구석구석에 난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소금은 아주 살짝만 치시고 다진 마늘을 콩알만큼 곁들여 볶아내면 혈관의 때를 벗겨내는 일품 요리가 탄생합니다. 15가지 중 12번째 비법.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빈속에 때려 넣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죠? 긴긴 밤을 자고 일어난 아침 공복 상태는 우리 위와 장이 영양분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시간입니다. 이 텅 빈 속에 갑자기 수북한 양배추를 들이밀면 칼륨이 브레이크 없이 혈관으로 직행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따뜻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쪼그라든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그리고 세수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둔 뒤에 아침 밥상의 얌전한 반찬 중 하나로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13번째 비법. 정기적인 피검사로 내 몸의 성적표를 확인하라. 자신은 아무 데도 안 아프고 팔팔하다고 굳게 믿고 계시지만 막상 피를 뽑아보면 신장 기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어르신들이 진료실에는 차고 넘칩니다. 60대 고개를 넘으신 분들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소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피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랑 칼륨 수치가 정상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십시오. 이 내 몸의 성적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내가 양배추를 하루에 한 줌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반 줌으로 줄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14번째 비법. 내 몸이 보내는 속삭임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라. 어느 날 양배추 반찬을 넉넉히 먹고 났는데 손끝이나 발끝이 저릿저릿하다거나 가슴이 쿵쾅거리거나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축 처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주인님, 지금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간절하게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이런 싸한 느낌이 든다면 그 즉시 양배추 먹는 양을 반으로 확 줄이시고 미루지 말고 동네 단골병원 원장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에이, 늙어서 그래, 기분 탓이겠지 라며 미련하게 뭉개버리다가는 나중에 정말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대망의 15번째, 가장 마지막이자 최고의 비법. 식탁 위로 주치의 선생님을 초대하라.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비법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특히 현재 신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중 단 하나라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이게 몸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라고 떠드는 말만 믿고 식단을 확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지에 따라 허락되는 칼륨과 물의 양은 사람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들에게는 불로초 같은 건강 정보가 내 몸 상태에는 사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방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뇌리에 총 박히도록 마지막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쏟아낸 15가지의 해결책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가장 핵심적인 3가지만 쏙 뽑아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양배추는 절대 생으로 먹지 말고 끓는 물에 딱 1, 2분 데쳐서 먹을 것. 그리고 그 데쳐낸 뽀얀 물은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릴 것. 둘째, 양배추 반찬을 밥상에 올린 날에는 달콤한 고구마나 바나나, 감자 같은 고칼륨 간식은 식탁에서 멀리 치워버릴 것. 셋째, 피를 묽게 하는 와파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먹고 나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푹 쉬었다가 약을 챙겨 드실 것. 어떠신가요? 이 3가지 오늘부터 당장 지키실 수 있겠죠? 전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알게 된 약간의 지식과 주방에서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이 짊어져야 할 하루하루의 무거운 짐이 마법처럼 덜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60대 어르신들의 콩팥은 20대 때보다 반토막난 능력으로 힘겹게 일하고 있어서 남는 영양소를 제대로 버리지 못한다는 슬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지친 몸에 양배추가 피 묽어지는 약, 농축된 즙, 고구마, 바나나와 잘못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 독으로 변하는지 소름 끼치는 3가지 상황을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몸을 안전하게 지켜낼 15가지의 황금 같은 대책까지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데쳐 먹기, 물 버리기, 칼륨 겹치지 않기, 약 시간 띄우기, 피검사하기. 다들 기억나시죠? 내일 아침부터는 식탁을 차리실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양배추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만 먹는다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참으로 경이롭고 고마운 채소입니다. 위장 점막에 난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혈관에 생긴 불길 같은 염증을 시원하게 꺼주며 질긴 식이섬유로 꽉 막힌 장을 뻥 뚫어줍니다. 이렇게 훌륭한 양배추의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면서도
나의 소중한 콩팥과 갑상선은 철통같이 지켜내는 일.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얻으신 이 지식을 든든한 방패 삼아 앞으로는 양배추를 두려움 없이 똑똑하고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시다가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들에 대해 문득문득 불안감이 밀려올 때, 혹은 바쁜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찬찬한 설명을 듣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실 때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제 채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동네 주치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답답한 궁금증들에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뜨끔하셨던 부분이나 선생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료실에서 환자분 말씀 듣듯 정말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의 질문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 댓글창을 우리 어르신들의 따뜻한 건강정보 사랑방으로 마음껏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기나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분들이나 친한 동네 친구분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조금만